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하이프 치료의사 이재성입니다. 하이프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치료로 1942년 닥터 린이 처음 하이프의 개념을 소개하였고요. 1970년대 닥터 프라이가 종양치료 기술로 하이프를 소개했습니다. 2002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간암과 신장 치료에 하이프 치료가 효과적이고 안전함을 입증하면서 현재 세계 최초의 하이프 국가기술표준안이 중국에서 발표되었고, 초음파 가이드 하이프 치료기기가 의료기기로 인정되면서 다국적 의료기기 업체에서 MR 가이드 하이프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이프는 일종의 열 치료법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기본 원리는 돋보기와 같습니다. 돋보기에서 햇볕을 한 점으로 모으면 빛이 모여 있는 초점부의 온도가 상승해서 열이 발생하는 원리와 같이 하이프 초음파의 초점화를 통해 목표하는 초점 지점의 온도를 상승시켜 종양세포를 파괴하는 원리입니다. 현재의 하이프 치료기기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당시에는 간암 치료용으로 도입되었고, 자궁근종이나 자궁성근증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자궁근종과 자궁성근증의 하이프 치료가 적용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하이프 치료를 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무하였기 때문에 치료의 개념이 단지 혹을 녹여서 치료한다는 개념만 있지,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하고 또 치료 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식이 없었으나, 산부인과 전문 지식이 추가되어 임신과 출산을 고려하는 환자의 경우 하이프 치료의 과정이나 방법이 임신과 출산에 맞추어 변경되었고, 개인마다 추가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분에게는 호르몬 치료와 다양한 처치를 시행하여 임신과 출산에 최적화된 하이프 치료가 도입되었습니다. 2012년 10월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발표가 있었고, 2013년 7월 양주 국제미세침습학회에서 자궁근종 하이프 및 자궁성근증 하이프 치료가 발표되면서 이제는 많은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동참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프 치료 기계의 차이는 치료 시 관찰하는 이미지가 초음파인가 MRI인가, 그리고 초음파를 방출하는 방식이 어쿠스틱 렌즈형인가 엘리멘트 어레이 방식인가의 조합으로 특성이 달라집니다.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트랜스듀서의 형태가 하나하나 큰 스피커에서 초음파를 방출하여 초점하는 어쿠스틱 렌즈형과 작은 스피커를 여러 개 배열하여 초음파를 방출해 초점하는 엘리멘트 방식이 있습니다. 각 타입별로 초음파 방출 시 조직의 온도와 발생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치료 시의 이미지가 MRI를 활용하는 MR 가이던스인 경우 이미지가 선명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지 영상이므로 뇌와 같이 고정된 부위를 치료할 때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숨을 쉴 때마다 움직이는 자궁의 경우에는 경계 가까이 치료를 하는데 까다롭고, 한 번 치료 초음파를 쏜 뒤에 이미지를 얻는 데 시간이 걸려서 치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초음파를 활용하는 US 가이던스의 경우에는 이미지가 선명하지 못하고 초음파를 보는 숙련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실시간 영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자궁의 경우에도 움직임을 보면서 경계 가까이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 초음파를 쏜 뒤에 이미지를 바로 얻기 때문에 치료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로 자궁 근종을 치료하는 장면으로 근종 내부가 하이프 치료로 하얗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치료 후 증상 호전과 부피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근종이나 성근증이 병변이 몇 %나 치료되었는지와 치료 후의 관리입니다. 환자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80에서 90% 이상 치료를 하였다면 하이프 치료는 매우 잘 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시술 의가 종양을 잘 괴사시켰다 하더라도
괴사된 종양이 흡수되어 배출되는 일련의 회복 과정은 환자의 회복력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술 후의 관리입니다. 하이프 시술 후에는 자궁의 상태와 전체적인 몸의 상태에 맞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단 시술 직후에는 괴산된 자궁 근종과 자궁 성근증 세포가 파괴되어 혈중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혈중에는 괴사된 단백질과 지질, 아라키돈산, 요산, 칼륨, LDH 등이 증가되고 염증 수치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탁한 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해독기관인 간과 신장의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혈중 상태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 해독과 배출의 기능을 높입니다. 간이 해독하려면 간에서 조효소로 변환되는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섭취해야 간의 해독 기능이 원활해져 회복에 좋습니다. 혈중 지질이 높아지면 과산화 지질로 바뀌면서 체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동맥경화를 촉진해 혈액순환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때 과산화 지질의 제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C와 식물에 내재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의 항산화 능력입니다. 하이프 시술 후 아라키돈산과 같은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통증과 염증, 혈전을 형성하는데요. 오메가3 등의 불포화 지방산은 아라키돈산의 농도를 감소시켜 시술 후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떨어진 자궁 쪽의 염증과 통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흡수와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자궁의 경우 생리가 늘어날 수 있지만 하이프 치료 후에는 오히려 혈액순환이 떨어진 상태이므로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더불어 좌욕과 반신욕, 하복부 마사지는 자궁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므로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혈액이 탁해지면 피가 끈적거리기 때문에 물을 자주 하루 2리터 이상 섭취해야 피의 농도가 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로회복을 위한 충분한 숙면과 유산소 운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프 기계는 초음파로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즉, 일종의 수술용 칼과 같은 치료 도구이고 몸에 칼을 대지는 않았지만 의료진이 실시하는 수술과 동일하게 시술됩니다. 따라서 시술 후의 결과의 차이는 시술 의사의 숙련도와 의학적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이프로 자궁 질환을 치료받을 때에는 자궁의 상태를 진찰하고 출혈과 통증 그리고 염증 등이 치료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와 약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료 후 임신을 계획하신다면 생리 주기를 고려하여 시술 시기를 잡으시고 임신 계획과 분만 계획 등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 주는 것 등 포괄적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하이프 치료는 많은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점점 치료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자궁 근종과 자궁 성근증의 하이프 치료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